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놓치면 무조건 후회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급반등 진짜 맥점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500명이고요. 3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예, 보조 지표를 통해서 급등 잡는 방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집 나는 받고 싶어요, 나는 구독자예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아갈 수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유튜브 채널, 그다음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영상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언제 급반등을 하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오늘 모두 알아가시면 되니까 꼭 집중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워낙에 주가 자체가 지지부진합니다. 상장 이후에 사실상 이 상장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의 뭐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한 번 더 우하향이 나오는 상태고, 이제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분히 단기간에 좀 성장할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완벽한 저점 맥점이 어디인가, 급반등 매점이 어디인가를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냐? 카카오 구조대 왔나요? 해서 연기금 다시 담자 주가 반등인데 뭔 소리냐? 지난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라서 골목 상권 침해 비판과 올해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스톡옵션 행사 논란으로 들어갔던 카카오에 대한 돈이 연기금에 투자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페이라든가 뱅크라든가 대부분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카카오에만 돈이 들어갔냐 물어본다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한다면은 연기금이 지난달에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약 3조 4,624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대략 3조 4천 원의 돈을 싹 쓸어 담으면서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카카오든 뭐 아니면은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돈을 좀 뺐다라는 거죠.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카카오에도 매도가 나왔었고 SK, 삼성전자 매도가 나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돈을 싹 다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쓸어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달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는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나 2,750억 원이고요. 2위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래서 팔았다가 뭐 다시 샀다라고 카카오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판 돈을 어디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몰빵했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연기금이 이렇게나 많이 샀는지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기업 이 수급에서 종목별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상 투신 그리고 연기금, 그 다음에 기관을 봤을 때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 본다고 했을 때 3조 들어왔다라는 게 사실 거짓말은 아니구나. 3조 4천억 정도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구나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3조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의 뭐 3%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럼 얘기하는 게 오케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연기금이 3조를 넘게 사고 있는 거 알겠습니다. 올 이번 달만 하더라도 2천억을 넘게 산 거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왜 샀냐라는 거예요. 뭐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슈가 있나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죠. 전기차 폐차 2030년 414만, 그리고 2040년에 4,636만 대. 그러니까 폐차하는 차량이 많아진다라는 거고, 그럼 폐차하는 전기차 안에 나오는 이 배터리를 재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배터리를 우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재사용 시장이 6조에서 66조까지, 크게는
600조 이상까지 성장한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계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30년에 6조, 2040년엔 66조 규모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에너지 시장 조사 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 폐차 대수는 2030년에 414만 대에서 2040년에 약 4,636만 대로 약 10배 가량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자체가 사실상 폐차를 시킬 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배터리가 그냥 우리가 버려. 그러면은 이거는 재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친환경으로서 쓰고 있다가 다시 이 배터리를 써야만 진짜 친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배터리 자체를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하든 재사용을 하든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은 뭡니까? 거기 안에 있는 뭐 니켈, 코발트, 망간들을 빼서 다시 쓴다라는 거고, 재사용은 말 그대로 뭐 저장 장치로든 다시 쓰는 거예요. 이게 재사용, 재활용입니다. 그 시장이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도 폐차가 많이 들어가죠. 왜? 오래 타면은 폐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를 탄 지가 우리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폐차가 별로 없지만 전기차로 점차 이 비율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점차 오래 타다 보면은 결국은 폐차 비율도 늘어가고 폐차 비율이 늘면 당연히 폐배터리 비율도 늘어날 겁니다. 이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재활용하고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시장 규모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폐배터리는 중금속 오염, 폭발 등의 이유로 재사용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잔존 수명이 많은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다른 증치에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회수를 해서 재활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활용 시장은 금속 기준에서 31만 6천 톤 그리고 10배에 늘어난 10년 만에 314만 3천 톤이고 금액 기준은 약 6조에서 66조 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사용 시장, 재활용 시장이 성장하는 건 알겠는데 이거랑 뭔 상관이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바로 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도 충분히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진출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 폐배터리라는 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못 쓰는 거를 갖다가 어? 쓴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난 영향이 크냐라고 하지만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터리가 100% 사가지고 100% 충전되는 걸 보고 우리는 쓸 수 있는 배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100%짜리가 80%까지밖에 충전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폐배터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거나 아니 5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쓸 수 없는 상태를 폐배터리가 아니라 80% 미만으로만 충전이 돼도 이거는 폐배터리다. 이제 쓸 수 없는 배터리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후합니다. 후하다는 건 뭐예요?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안에 부품이라든가 안에 뭐 들어가 있는 내장재라든가 모든 것들이 쓸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누가 LG와 롯데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이거 말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꺼내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ESS라 부르고 있고요. 규모로 보자면은 지금 성장세가 2019년 11 기가와트에서 어디까지 302 기가와트시까지 몇 배 성장했습니까? 대략 30배 이상 성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지금부터 8년만 지나면은 30배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SS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LG, 롯데 국내 기업들이 ESS의 후방 산업을 일제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ESS 배터리 생산 공급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신사업 연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뭐 인수합병도 있고라고 하겠지만 배터리 3사가 세계적인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은 신재생 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고 바로 폐배터리를 재룡하기 위해 폐배터리를 다시 쓰기 위해 ESS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배터리 회사 중 ESS SI 회사를 인수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이 처음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SI 사업에도 본격 진출하겠다라는 신호탄으로 ESS용 배터리 공급을 뛰어넘어 사업 기획, 설계, 설치, 유지 보수 등 ESS와 관련된 전 사업을 강화했다. 그러니까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사실상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만한 폐배터리 시장을 독점하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슈 있습니까? 이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SS SI 사업을 전담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버테크 법인도 신설하게 됐고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을 강화하는 롯데케미칼도 ESS 사업 전선을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ESS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인 NEC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라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ESS 시스템 통합 진출, 미국 NEC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를 했습니다. 쭉 내려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아까 얘기한 폐배터리 활용하는 ESS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 NEC 에너지 솔루션을 인수를 했고요. 엔솔은 NEC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100%를 모회사인 일본 NEC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취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LG 엔솔 버테크라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ESS SI 사업에 진출하겠다라 발표를 했고요. 뭐 이 모든 것들 설치, 설계, 유지 보수 진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NEC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의 본사와 연구개발 사이트를 두고 있고 연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약 2,400억 원이다. 절대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3년간 연평균 60%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거고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600억에서 그죠 600억에서 1,200억에서 2,400억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성장세가 계속 이어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호주, 런던, 브라질 등에서 ESS 프로젝트를 140건 이상 수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ESS 사업 계획, 사후 관리, 배터리 밸류 체인을 구축한다는 거고 단순 배터리 공급을 넘어 고객의 요구 사항에 특화된 ESS 통합 솔루션 경쟁력까지 갖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폐배터리가 늘어나고 계속 성장한다고 한다면 ESS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한 대로 11기가와트시에서부터 약 302기가와트시까지 약 30배 가량이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난 독점을 하겠다, 거기에 난 진출하겠다 발표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조금 폐배터리에 진출한 게 좀 부족하지 않나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까지 진행을 했냐라고 한다면은 LG 화학과 엔솔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 지분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리사이클이고요.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의 투자의 지분 2.6%를 확보를 했습니다. 배터리 재순환을 통한 원재료 수급 안정과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간단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NCM이죠. 네,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알루미늄이나 이걸 꺼내 가지고 다시 쓰는 거예요. 왜? 니켈, 코발트, 망간이 뭐 땅을 파면은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원자재라든가 아니면 내장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찾아야 돼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망간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바닥에 널리고 널렸으면 가격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똑같았겠죠. 근데 사실상 공급은 일정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격 감당이 안 되니까 재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600억 원을 리사이클에 투자를 했고요. 니켈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오는 2023년부터 10년간 폐배터리 수출한 니켈 2만 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용량이 80kWh인 전기차 30만 대 분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6년 캐나다에 설립된 배터리 재활용 기업이고 폐배터리에서 배터리 핵심 원료를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사이클 같은 경우는 LG화학과 LG 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니켈은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스크래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재활용 메탈입니다. 특히 니켈을 얻을 때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폐수를 100% 재활용하는 습식 공정을 채택해 친환경적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전기차가 친환경인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배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쓴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를 다시 쓸 때 예를 들어서 환경을 망치면 우리가 이것 또한 친환경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쓸 때 쓰는 기술력마저도 뭐다? 친환경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폐배터리 라이사이클과 함께하고 있는 이 폐배터리의 모든 것들
이것들 자체가 완전한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진짜 우리는 탄소 제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배터리 원재료를 공급받아 갈수록 강화되는 미국, EU 등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 오창 공장의 폐배터리를 재사용한 전기차용 충전 에너지 저장 장치와 ESS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인 가운데 2025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자원 선순환 고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싹 다 재활용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ESS 얘기는 아까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미 사실상 이 전기차 그리고 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충분히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독점 가능성까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기대감이라든가 이슈가 있는 거 알겠는데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는데 왜 오르지 못합니까? 라고 물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들 아는 호재죠. LG 엔솔이 MSCI 편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쭉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에 특례 편입한 첫 유효일인 15일부터 주가가 상승하고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패시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 제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MSCI 같은 이런 대형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라 뭐라 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지수 안에 편입된 종목이 A, B, C, D다. 그러면은 A, B, C, D를 지수랑 똑같이 비중을 맞춰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지수 추종 펀드예요. 그 패시브 펀드입니다. 그러면은 지수에 LG 엔솔이 들어갔어. 그럼 얘를 안 사고 싶어도 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사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자금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근데 그 자금이 LG 엔솔이 MSCI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 0.65% 정도 떨어진 46만 원의 장을 시작했지만 장 초반 반짝 상승을 했지만 바로 하락세가 만들어지면서 우하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수 편입으로 이를 추종하는 기관들로부터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주가 상승이 기대된 바가 있지만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유입됐던 매수 수요가 지수 편입 직전에 빠져나가면서 하락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입 첫날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직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하락세가 두드러지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가 언제쯤 나올까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패시브가 한 6,900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는데 생각보다 좀 별로 없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달 11일에는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되고요. 3월 11일 그리고 4월에는 솔렉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 편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 이 대형 지수 편입이 매달 있죠. 2월에는 MSCI, 3월에는 코스피 200, 4월에는 솔렉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된다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올라갈까 또는 하락할까 사람들의 걱정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뭘 정리하냐라고 한다면은 제일 간단한 거예요. MSCI 편입을 하고 지금 보시면 LG 엔솔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락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2월 15일입니다. 저기 이 날짜죠. 네, 이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좀 하락 추세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과거에 MSCI에 편입이 됐던 대형주들 또는 신규 상장 대형주들은 과연 상승했는가 아니면은 우상향했는가? 그러니까 언제 편입 이후입니다. 이전이 아니라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021년도에 편입이 됐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NF인데요. LNF가 MSCI 편입 소식에 상승이 좀 나아졌습니다. 보시면 LNF가 11월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지수 편입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승세가 만들어졌고요. 대략 20만 원까지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통해 11월 MSCI 반기 리뷰에서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LNF, 일진 머티리얼스, FNF 등 5종목이 편입이 될 거라 분석을 했고요. 아까 똑같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 발표를 했어요. 그럼 확인해 봅시다. LNF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과연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11월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LNF, 그 다음에 크래프톤입니다. 얘네가 11월에 편입이 된 상태고요. 그럼 주가를 보시면 첫 번째 LNF입니다. LNF를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지만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이 MSCI 편입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충분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에 고점을 찍고 MSCI 지수가 편입된 11월에 고점을 찍고 편입된 이후부터는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 고점 대비 뭐 많이 빠졌다고 본다면 38%까지도 하락이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NF는 마이너스 38%가량 하락이 나와줬고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11월까지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 계속해서 반등 없이 하락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아까 얘기했던 이 편입 시점을 기점으로 하고 편입 이후부터는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고점 대비해서 얼마나 하락했냐라고 한다면은 대략 43%가량 하락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입니다. 얘도 11월 달에 편입이 됐고요. 크래프톤을 확인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편입 이전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뭐 20% 30%가량의 상승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편입 이후에 주가가 대략 마이너스 한 53%가량 55%가량 급락이 나와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편입된 기업들은 대부분 급락이나 하락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조금 더 빠르게 편입이 됐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2021년도 약 8월에 편입했던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MSCI 지수 편입 호재로 시총 11호 올라갔다라는 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위로 카카오뱅크가 올라갔다는 건데 왜?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카카오뱅크의 신흥국 지수 편입을 지난 6일에 결정했고 오는 20일, 요일은 23일입니다. 기사는 9일에 떴고요. 그러니까 편입 이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 하다는 거고 패시브 펀드의 자금 유입 아까랑 똑같이 얘기했던 호재입니다. 이제 카카오뱅크입니다. 8월 달에 유입이 되기로 했고요. 8월 달에 MSCI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카카오뱅크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8월 달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8월 20일 뭐 23일쯤 편입이 된다 했고요. 이 구간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상장 이후에 상승이 이어지고요. 그 편입이 된 다음부터는 우하향세, 반등 나눠 싶었는데 다시 하향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이제 카카오의 악재까지 꼈지만 대략 하락세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저점까지는 55%고 그 전 저점까지는 42%입니다. 그래서 45%에서 한 55% 사이로 정리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고요. 45%에서 55%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똑같아요. 하락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게 있나요? 확인해 보자는 거죠. MSCI 편입 소식에 SKI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이 급등이 나왔습니다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죠.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코프로 BM도 똑같은 이슈로 상승이 나왔습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SKI테크놀로지와 에코프로 BM이 한국 지수에 편입이 확정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이 뭐 만들어질 것 같다는 거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I테크놀로지, 에코프로 BM입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우린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KI테크놀로지,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럼 SKI테크놀로지입니다. 보시면은 8월이었습니다. 예, 8월에 편입이 된다는 기사가 떴었고요. 8월까지 끊임없는 상승이 만들어지죠. 그 이후에 딱 고점을 찍어주고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하락세가 이 편입 이후에 약 43%가량의 하락세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8월이죠. 예, 8월에 또 편입 기대감으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그 이후부터 하락세가 또 이어졌다라 볼 수 있습니다. 대략 마이너스 한 59% 정도 예,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입니다. 얘도 8월이죠. 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예, 8월에 고점을 찍어주고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0% 정도 플러스 알파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MSCI 편입이 되고 나서 대부분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얼마? 마이너스 한 40에서 많게는 50%까지 급락하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MSCI 편입이 되면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미리 상승이 나옵니다. 얼마? 한 100%에서 한 50% 가량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야. 미리. 아, 돈 들어오겠네? 중요한 게 이 6천억이라든가 이 5천억이라든가 이런 돈이 한 방에 들어오냐? 한 방에 안 들어와요. 천천히 다른 나라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천천히 사는 거지. 하루 만에 1,000억, 500억씩 안 때려박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대감보다 MSCI 편입 이후에 수급이 약하더라. 우리 기대감보다 돈이 안 들어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과대 상승한 부분에서 하락세라든가 반발 급락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MSCI 이후에 상승한다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마이너스 한 40%에서 50%까지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 마찬가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언제 15일에 편입이 됐고요. 그럼 15일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하락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편입이 끝났죠. 어느 시점에 이 구간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하셔야 되고요. 대략 얼마? 많이 빠지면 우리는 22만 5천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대략 한 20만 5만 원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100% 맞아요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는 통계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25만 원 근처가 오면은 분할 매수 가능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계속해서 흐름과 이슈와 모든 것들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두 다 계속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됐는데요. 아까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 지표로 좀 급등 잡는 법 무료 강의를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무료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당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좀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장 시작 전에 무료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내가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을 하냐? 우리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플이 화면에 뜨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이렇게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입니다.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국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독자 이벤트 무료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당일 리얼 추천주를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료로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가능하고요. 들어가시면은 3만 명 곧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급등 포착하는 방법의 강의 자료를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식 보조 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 자료를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마르스 김동숙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누르셔야 됩니다. 구독자들한테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구독을 누르셔야 되고요.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이 글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라고 달아주셔야 돼요. 현재 어플 글에 댓글에. 그러니까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와셔야겠죠. 그래서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어플에 들어오신 다음에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구독자 이벤트 누르신 다음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달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지인들한테는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구독 누르고 어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정말 그냥 무료거든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까 꼭꼭꼭 신청하시고요. 그다음에 2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을 하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일 리얼 추천주로 2월 21일 추천주도 나갔죠. 2월 22일 추천주, 23일 추천주 매일 나갈 거니까 어떤 종목인지 이거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사실상 1월 같은 경우에도 뭐 승률은 한 70% 정도로 16%, 6%, 21%, 11%등 수익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2월 추천주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의 시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라든가 기술적 분석 강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11일시 관련주가 왜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인지 왜 올라간지 알 수 있으니까 매일매일 올라가는 강의 자료 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100% 무료 어플입니다. 구독자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요. 종목, 시황, 강의, 매매법, 테마주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 구독자 3만 명 향해 달려갑니다.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니까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